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설 명절의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맞춰볼 수 있는 역사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연인 혹은 친구와 함께, 아니면 나 혼자 역사 퀴즈 지금부터 도전해보시죠. 총 10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모두 보기가 있는 객관식입니다. 여러분의 역사 실력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만들어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법전은 무엇일까요? 1번 나폴레옹 법전, 2번 함무라비 법전, 3번 제우스 법전, 4번 루이 14세 법전. 자, 과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법전,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 법전의 이름은 왠지 경상도 사투리 같기도 합니다. 함무라, 이거 맛있다. 자, 1번 나폴레옹 법전이었고요. 2번 함무라비 법전, 3번 제우스 법전, 4번 루이 14세 법전입니다. 인류 최초의 법전은 바로 2번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고대 왕국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함무라비는 기원전 1686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을 남겼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표현이 있었던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2번 퀴즈 출발!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는 페르시아 제국과의 한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는데요. 오늘날 한 국제 스포츠 경기의 유래가 된 이 전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태권도 전투, 2번 레이싱 전투, 3번 마라톤 전투, 4번 스키 전투. 네, 아테네가 페르시아 제국의 대승을 거둔 전투의 이름은 무엇일지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요. 이 전투의 이름을 떠올리면 이봉주 선수님이 떠오릅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대승을 거둔 전투의 이름, 이봉주 선수님이 생각나는 전투, 3번 마라톤 전투입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제국과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했었는데요. 이때 아테네가 승리를 했고요. 오늘날의 마라톤 경주 있죠. 이 마라톤 경주의 유래가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투, 마라톤 전투에서 왔다고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퀴즈 들려드려야겠죠. 세 번째 퀴즈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 있었던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마케도니아 왕국, 2번 스파르타, 3번 로마 제국, 4번 테베. 네, 알렉산더 대왕 정말 유명한 위인이죠. 하지만 이분이 왕으로 있었던 그 나라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과연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왠지 이 나라 이름이 견과류의 한 종류인가 싶습니다. 1번 마케도니아였고요. 2번 스파르타, 3번 로마 제국, 4번 테베입니다. 정답은 마케도니아입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이름은 마케도니아 왕국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을 하고 그리스에서부터 거의 인도 근처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아주 위대한 정복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후계자를 명확히 지목을 하지 않고 급작스레 사망을 하는 바람에 마케도니아 왕국은 그 힘을 급격하게 잃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퀴즈 나갈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로마 제국의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으로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남긴 로마의 장군은 누구일까요? 1번 네로, 2번 클레오파트라, 3번 율리우스 카이사르, 4번 콘스탄티누스. 자, 정답 골라주시죠. 이번 퀴즈는 힌트 없이 바로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로마 제국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남긴 로마의 장군. 3번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네, 1번 네로는요,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고요. 2번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 왕국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남긴 로마의 장군이고요.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옮긴 로마의 황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퀴즈 나가야겠죠? 퀴즈 나갑니다. 뛰어난 항해술을 갖고 있었으며 오늘날 미국 땅을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은 1번 마자르족, 2번 훈족, 3번 바이킹족, 4번 움파룸파족. 네, 힌트를 좀 드릴게요. 미국 땅을 최초로 발견한 이 민족은요, 각종 영화에 진짜 많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또 무섭고 도끼를 들고 다니는 전사 캐릭터로 이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1번 마자르족일까요? 2번 훈족일까요? 아니면 3번 바이킹족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4번 움파룸파족일까요? 정답은 3번 바이킹족입니다. 바이킹족은 약 1000년 즈음에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민족인데요. 사실 이들은 뛰어난 항해술도 갖고 있었고 전문적인 교역 스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킹족은 오늘날 미국 땅에 최초로 상륙한 유럽인이기도 한데요. 약 1000년 전 나침반도 모터 달린 배도 없었을 때니까 정말 대단한 바이킹족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퀴즈 나갑니다. 1487년 이후 유럽의 대항해 시대, 당시 대항해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포르투갈은 동양의 일본에게 한 제품을 팔았는데요. 우리 조선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1번 조총, 2번 M16, 3번 샷건, 4번 AK-47. 네, 6번 퀴즈의 정답은 좀 쉽죠? 정답은 1번 조총입니다. 포르투갈의 상인들은 대항해 시대 이후 정말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는데요. 이때 포르투갈이 일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총, 일본에게 총을 팔았죠. 일본은 이렇게 포르투갈로부터 총이라는 신무기를 얻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1592년, 일본은 이때 받았던 총을 들고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죠. 알고 보면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에 꽤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때는 1600년대 오늘날 미국 땅에 최초로 식민지 건설에 성공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영국, 2번 독일, 3번 프랑스, 4번 튀르키예. 힌트를 드리면요, 미국 땅에서 최초로 식민지를 건설한 건 사실 한 나라에 소속된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의 이름이 런던 회사였어요. 자, 과연 힌트가 되었을지. 오늘날 미국 땅의 최초로 식민지 건설에 성공한 국가, 정답은 1번 영국입니다. 영국은 1600년대 미국 식민지 건설에 성공했는데요. 초창기에는 런던 회사같이 이런 기업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회사들이 원주민들과 전투를 계속해가지고 파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영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 식민지 건설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8번째 퀴즈 잘 들어보세요. 독일의 마지막 황제가 없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1번 흑사병, 2번 1차 세계대전, 3번 2차 세계대전, 4번 대공황. 네, 이번 문제는 힌트 없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마지막 황제가 없어지게 된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요. 독일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에 맞서면서 엄청난 경제난, 식량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는 거의 독일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그 결과 비렐름 2세는 독일의 황제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덜란드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독일에는 2번 다시 황제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퀴즈입니다.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과 마지막 황제라는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나폴레옹 3세, 2번 그레고리우스 7세, 3번 하인리히 4세, 4번 옥타비아누스. 네,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과 마지막 황제라는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분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남긴 나폴레옹 황제의 친조카입니다. 아무래도 조카라면 그 이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1번 나폴레옹 3세였고요. 2번 그레고리오스 7세, 3번 하이니히 4세, 4번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정답은 1번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의 나폴레옹 황제의 친조카인데요. 나폴레옹 3세가 1848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어요. 선거로 뽑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기가 좀 좋기도 했고 또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법상 대통령을 2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앉았죠. 신기하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도 되고 마지막 황제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퀴즈인데요. 마지막 퀴즈는 영국의 역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영국은 1600년대 말 왕이 아니라 의회가 주도하는 근대적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를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1번, 멋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2번,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혁명이라서. 3번, 모두가 만족한 혁명이라서. 자,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혁명이어서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인해 왕이 아니라 의회가 정치를 주도하는 굉장히 선진화된 정치 시스템을 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는데요. 이때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루이 14세 이런 절대 왕정을 추구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러한 선진화된 정치 시스템 덕분에 산업혁명 혹은 대영 제국으로도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총 10문제 역사 퀴즈 풀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더보기란에 오늘 퀴즈와 관련된 에피소드들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욱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